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현대 중국의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마오쩌둥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마오쩌둥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삽질을 많이 했었고 사생활도 문란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공식적으로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4명의 아내들 역시 마지막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죠. 그중 3번째 아내인 허찌전은 중국 공산군의 여전사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오늘은 열렬히 마오쩌둥을 사랑해 그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처참하게 버려졌던 마오쩌둥의 3번째 아내 허찌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찌전은 1909년 9월에 장시성 융신현에서 평범한 농부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마을에서 총명하기로 유명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빠 허민쉐와 여동생 허이와 함께 융신산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사회주의를 신봉한 그녀는 고작 17살의 나이로 공산당원이 되었고 이후 위안원차이가 이끄는 농민자위군에 입대해 융신폭동을 일으켜 성공시키기까지 했죠. 그러자 국민혁명군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융신으로 공격해 들어오자 허찌전은 적이대를 이끌고 적 1개 부대를 격파하면서 100여 정의 총을 빼앗기도 했지만 결국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서 폭동을 일으켰던 위안원차이 등의 사람들이 정강산으로 피신하자 그녀도 그곳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후난성에서 추수폭동을 일으켰지만 국민혁명군에 패배한 마오쩌둥이 패잔병들을 이끌고 그녀가 있던 정강산으로 들어오자 그렇게 둘은 만나게 된 것이죠. 당시 그녀는 17살의 나이로 위안원차이의 밑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린 여자가 간부를 맡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마오쩌둥은 허찌전이 위안원차이의 딸이거나 어느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가족인 줄 알았다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허찌전은 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간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여러 공산당 선전활동을 벌이다가 어느 날 당시 토지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융신현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던 마오쩌둥을 따라다니며 그에게 여러 의견을 주기도 하고 실무를 맡아서 해주는 등 여러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마오쩌둥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녀는 마오쩌둥에게 서서히 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마오쩌둥에게 빠져버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융신현 근처에서 주둔하고 있던 공산군이 지주보안대의 공격을 받았고 사방에서 마오쩌둥을 잡아 장제스에게 상을 받자라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당시 마오쩌둥과 허찌전은 토지개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 중이었는데 인근에 있던 공산군 부대와 마오쩌둥의 경호원들은 군중들의 작업을 지휘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자 허찌전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때 마오쩌둥은 천천히 담배를 피면서 생각에 잠기더니 적의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은 무모하다고 판단하고 얼른 주민들에게 철수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후 지주보안대는 마을에 쳐들어오긴 했지만 사람이 없자 약탈만 한 뒤 마오쩌둥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고 그렇게 목숨을 건진 허찌전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나가는 마오쩌둥의 대담한 모습에 완전 반해버렸으며 이후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심지어 마오쩌둥은 그녀에게 날씬한 몸매에 청초하고 아름다운 얼굴에다가 큰 눈망울을 가졌다며 일지화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또한 마오쩌둥은 허찌전에게 자신은 이미 결혼했고 후난의 집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고 말하며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그런 솔직한 얘기에 감동한 허찌전은 더욱 마오쩌둥에게 빠져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마오쩌둥은 아내 양카이후이가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던 허찌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허찌전은 마오쩌둥의 손발이 되어 그곳에서 구하기 어려운 신문들도 구해와 마오쩌둥에게 보여줬고 마오쩌둥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을 하게 되죠. 또한 그녀는 자신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서류 가방을 그에게 선물했는데 이후 마오쩌둥은 이 서류 가방을 행군할 때나 작전을 수행할 때도 항상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1931년 마오쩌둥이 깐난회의에서 잘못된 노선을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고 소비에트 중앙국 대리 서기직을 박탈당하고 이듬해 닝뚜회의에서 홍일방명군 총정치위원직을 해직당하기까지 하면서 침울한 나날이 계속되자 허찌전은 막 출산을 한 후라 몸이 많이 약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남편 마오쩌둥이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 그를 도왔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허찌전에게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934년 정강산 공산군이 국민혁명군의 공격을 당해 대장정에 돌입하자 허찌전 역시 남편 마오쩌둥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나이가 어린 아들인 마오마오를 데리고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어느 마을에 맡기게 되지만 이후 영영 만나지 못하고 아이는 결국 실종되고 말았죠. 또한 대장정 중에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도 어떤 마을 사람에게 맡겼지만 그 아이 역시 실종되어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어린 자식을 둘씩이나 잃고 만 것이죠. 거기다가 1935년에는 국민혁명군의 폭격으로 인해 머리와 가슴팔 등 17곳에 폭탄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는데 이에 그녀는 동지들에게 남편에겐 알리지 말라고 말한 뒤 자신을 근처 마을에 버리고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아내를 두고 갈 순 없었던 동지들은 그녀를 대장정이 끝날 때까지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찌전은 이때 입은 부상으로 장애인 3급 판정까지 받으며 평생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주는 아내를 두고 마오쩌둥은 1936년 예난에 도착해 대장정이 끝나자마자 다른 수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바람을 피워댄 것입니다. 심지어 1937년에는 마오쩌둥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던 현장으로 허찌전이 들이닥친 적도 있었는데, 마오쩌둥이 바람을 핀 상대는 바로 통역 겸 비서였던 우광웨이라는 여성이었죠. 허찌전은 마오쩌둥과 우광웨이에게 욕을 하고 소리 지르며 구타하기까지 했으며, 이후 공산당에 마오쩌둥과 우광웨이의 불륜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산당에서는 사적인 일로 국가 주석을 힘들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적반하장으로 자신에게 대든 허찌전의 행동에 화가 나 이후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여성인 장칭과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죠. 일설에 따르면 허찌전은 마오쩌둥과 장칭이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고 눈 뒤집혀 식칼을 들고 달려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장정 도중 중상을 입었던 것이 악화되어 병세가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이후 모든 걸 단념한 그녀는 마오쩌둥과 이혼한 뒤 예난을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죠. 이후 허찌전은 모스크바에서 힘든 생활을 하며 6번째 아이를 낳았지만 태어나고 고작 10개월 만에 사망했는데, 그렇게 마오쩌둥과의 사이에서 낳은 3남 3녀 중에 2명은 실종되고 1명은 목숨을 잃었으며, 나머지 장녀인 양위에화와 사남 마오아농 그리고 3녀 리민만 장성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머리는 비상했던 허찌전은 모스크바에서 손중산대학교를 다니며 정치학 석사까지 땄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뒤에 중국으로 귀국해 다시 정치를 하기 시작했으며, 절강성 여성연맹 회장을 역임한 그녀는 1948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상하이 시정위원회 조직 부서의 업무를 맡기도 했죠. 그리고 1959년 여름, 허찌전은 루샨에서 마오쩌둥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마오쩌둥은 허찌전과 만나자마자 경호원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지시한 뒤 둘만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때 허찌전은 마오쩌둥을 만나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고 하는데, 마오쩌둥은 그런 허찌전을 달래준 뒤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허찌전은 과거 마오쩌둥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점을 사과하면서 서로를 향한 노여움을 풀고 화해를 했다고 하죠. 그 이후로 허찌전은 평범하게 살다가 1979년 중국인민정치협의회 전국위원으로 선출되어 정계에 복귀했으며, 이후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던 그녀는 1984년 4월 19일 7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75살에 세상을 떠났다면 꽤나 장수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소중한 자식들을 3명이나 잃고 사랑하는 남편은 수많은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으며,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평생 불편한 몸으로 세상을 살았던 허찌전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 같긴 하죠. 참고로 마오쩌둥은 첫 번째 아내이던 로이시우에 대해 자신은 그녀를 아내로 여긴 적이 없기에 성관계도 맺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매몰차게 대했다고 합니다. 로이시우는 18세에 시집와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21세에 병사하고 말았죠. 또한 두 번째 아내인 양카이후이는 마오쩌둥의 뒷바라지를 물심양면했지만 결국 국민혁명군에 붙잡히고 말았고, 남편과 의절하고 국민당으로 전향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해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아내 장칭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보면 마오쩌둥의 아내들의 삶이나 최후는 정말 비참했던 것 같네요.